이웃집 소음 위층 때문에 살 302호 수가 때문에 없어. 살 수가 당장 없어. 멈추지 못해? 돌아버리겠네. 저것들 때문에 잠도 못 젠장, 자겠어. 이웃집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당장 멈추지 못해? 젠장. 쿵, 쿵쿵. 밤 11시 47분. 이말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천장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그 소리.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신경을 긁는 것처럼 정확히 잠들 무렵이면 시작됩니다. 쿵, 쿵쿵. 심장이 소리에 맞춰 뜁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저 위층에선 뭘 하는 거야?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 소리를 들으면서 잘 수가 있어? 쿵쿵쿵. 이번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참다 못해 천장을 빗자루로 쿵쿵 두드렸습니다. 제발 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끝났나? 말숙은 간신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쿵. 5분 뒤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더 길게. 미치겠네 진짜. 이사 온 지 한 달. 행복할 줄만 알았던 새 보금자리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쿵쿵. 그 소리 때문에, 위층 때문에. 내일 당장 올라간다. 꼭. 말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숙은 부은 눈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무슨 소리? 위층이요. 어젯밤에도 쿵쿵쿵 하루 종일 뛰어다녔다고요. 남편은 잠시 신문을 내렸습니다. 아, 그거. 어린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조금만 참아봐. 참아요? 벌써 한 달째예요. 말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밤 12시까지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학교도 안 가나?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웃인데 직접 찾아가면 관계만 나빠져. 관계는 무슨, 내가 매일 밤 잠을 못 자는데요. 말숙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문을 다시 들었을 뿐입니다. 말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실에 전화해야겠어. 오후 2시. 말숙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202호인데요. 위층 소음 때문에 신고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302호 말씀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지 말고 경고 좀 해주세요. 매일 밤 12시까지 애가 뛰어다녀요. 네, 알겠습니다. 위층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지. 밤 11시 30분. 말숙은 이불을 덮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할 거라 믿었습니다. 관리소에서 경고했을 테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45분. 11시 50분. 다행이다. 오늘은 안 들리네. 말숙은 안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쿵. 11시 52분. 쿵쿵.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말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들려요? 저 소리. 남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뭐. 쿵쿵쿵. 저거요. 위층에서 또 뛰어다녀요. 남편도 이번엔 들렸는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저거예요. 관리소에 전화했는데도 안 듣는다고요.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직접 올라가 볼게. 아니요. 내가 갈 거예요, 당장. 말숙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지금 밤 12시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 시간까지 애를 뛰게 놔두는 사람들한테 뭘 기대해요?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말숙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정중하게? 아니면 단호하게? 3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말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층 202호 사는 사람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소음 때문에 올라왔어요. 밤마다 애가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위층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좀 산만해서요. 좀이 아니라 매일 밤 12시까지 쿵쿵거려요. 학교는 안 가나요? 말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층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애는 사실 그렇게 많이 뛰지 않는데요. 조심시키고 있어요. 조심시킨다고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위층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 아래층 분이세요. 애 뛰는 소리 때문에 남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말숙은 그들의 태도를 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너무 착한 척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말숙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위층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자마자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쿵. 30분 뒤 다시 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말숙은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분노만 더 쌓여갔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쿵쿵쿵. 매일 밤 11시 50분. 시계처럼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말숙은 이제 잠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노려보며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하겠지. 여보, 당신이 직접 가본다더니 왜 안 가요? 말숙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답했습니다. 내가 갈게. 오늘 저녁에. 저녁? 또 미루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오늘 갈게. 남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말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미친 사람 되는 것 같네. 오후 3시. 말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위층? 그때였습니다. 쿵. 뭐야? 대낮인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지금이 몇 시인데? 말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다 폭발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말숙은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쿵쿵 밟으며 302호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니, 연타로 눌렀습니다.
나오세요. 당장.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위층 엄마였습니다. 네. 아래층.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대낮부터 쿵쿵거리면 어떡해요. 말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위층 엄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애는 지금 학교에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금 분명히 들렸어요. 정말이에요. 애는 4시에 집에 와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위층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 소리는 뭐예요? 무슨 소리요? 쿵쿵거리는 소리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층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층은 아니실까요? 다른 층이요? 네. 저희 위에도 4층이 있잖아요. 말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4층?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여기서 들려요. 저희가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애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위층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숙은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층 엄마는 문을 닫았습니다. 말숙은 계단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내가 올라가 볼게. 됐어요. 내가 낮에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말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거 아니야? 뭐라고요? 말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혼자 알아서 할게요. 말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밤 10시, 말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오늘은 안 들리겠지. 위층 엄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조용했습니다. 다행이다. 말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쿵 11시 48분 쿵쿵쿵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이게 말숙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대체 뭐지? 정말 뭐지? 다음 날 아침, 말숙은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저 202호 사는데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위층 소음 때문에 계속 신고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302호 쪽에 여러 번 연락드렸는데 근데 안 나아져요. 매일 밤 똑같아요.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네. 302호에서도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억울하다고요? 네. 자기들은 정말 조심하고 있다고. 애도 일찍 재운다고요. 말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가능성이요? 네. 예를 들어 건물 자체의 문제라든지. 건물 문제요? 말숙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가끔 배관 소리가 층간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배관 소리요? 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쿵쾅거리면서 들릴 수도 있어요. 말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 발걸음 소리예요. 그렇다면 4층이나 다른 라인은 아니실까요? 말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숙은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 그날 밤, 말숙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 남편은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집착이 아니에요. 진짜 들린다고요. 나도 알아. 근데 위층도 조심한다잖아. 좀 참자. 당신은 편하게 잠들잖아요. 나만 매일 밤 못 자는데. 말숙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45분. 말숙은 녹음기를 천장 쪽으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쿵. 시작됐습니다. 쿵쿵쿵. 말숙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잡혔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아무도 부정 못해.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용기 내어 사과해야 한다. 말숙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쿵쿵쿵 있어. 분명히 있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들어봐요. 이거. 남편이 헤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남편이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응, 들리네. 그쵸? 내가 미친 게 아니잖아요.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위층에서 나는 소린지는 모르겠어. 뭐라고요?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 건지 정확하진 않아. 말숙은 헤드폰을 다시 빼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나는 소리예요. 여보, 진짜 한번 다른 가능성도 됐어요. 안 들을 거예요. 말숙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후 2시, 말숙은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관리소에 가져가야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쿵, 또 낮인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숙은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쿵쿵, 지금 애가 집에 있나? 말숙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이상한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없나? 말숙은 계단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0분, 20분. 쿵.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말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는 소리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아니, 아래에서. 말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쿵. 잠깐 이거 소리가 자기 집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말숙은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02호 자신의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보. 남편은 없었습니다. 말숙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방,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쿵, 욕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숙은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쿵쿵 소리가 벽에서 들렸습니다. 말숙은 벽에 귀를 댔습니다. 쿵 콸콸 쿵쿵 이게 뭐지?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쿵쿵거리는 소리. 말숙은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배관, 오후 4시, 말숙은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관리소장이 놀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배관이요. 우리 집 욕실 배관에서 소리가 나요. 네. 배관에서요? 네. 쿵쿵거리는 소리가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바로요? 네, 지금 가시죠. 오후 4시 30분. 관리소장이 말숙의 집에 왔습니다. 배관 기사도 함께였습니다. 욕실 좀 볼게요. 기사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을 두드려 보고 파이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뒤 기사가 나왔습니다. 배관에 공기가 차 있네요. 공기요? 네. 워터해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급하게 흐르면서 배관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쿵쿵 소리로 들린다고요? 네. 특히 밤에 조용할 때 더 크게 들려요. 말숙은 멍했습니다. 그럼 위층이 아니라, 네. 이 배관은 세대별로 연결돼 있어서 위아래 어디서든 물 쓰면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11시 이후엔 위층뿐 아니라 옆집, 대각선 집에서도 물 많이 쓰거든요. 말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수리하면 나아질 거예요. 내일 와서 작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말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배관이었어요. 뭐? 소리 배관에서 나는 거였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위층 사람들 잘못 없었어요.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뭐 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나 너무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말숙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밤 9시 말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 집 생각만 났습니다. 애한테까지 상처 줬어. 그 어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위층 다녀올게요. 지금? 네. 사과해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302호 앞. 말숙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위층 엄마였습니다. 아내. 표정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소리가 배관에서 나는 거였어요. 위층 엄마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애한테까지 상처 줬죠. 말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위층 엄마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했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남자아이였습니다. 말숙은 아이를 보며 더 울컥했습니다. 얘야, 미안해. 너의 잘못이 아니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층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미안해요. 저희가 좀 더 조심할 걸. 아니에요. 당신들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아니요. 괜찮아요. 이만 내려갈게요. 말숙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계단. 말숙은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행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용서해 주셨어요. 다행이네. 말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 왜 그랬을까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당연하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확신했어요. 위층이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바로잡는 거지. 말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관 수리가 끝났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소리 안 날 거예요. 정말요? 네. 공기 빼고 밸브도 교체했어요. 말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가 나가고 말숙은 혼자 욕실에 섰습니다. 벽을 만져봤습니다. 이 작은 배관 때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숙은 위층을 위해 떡을 샀습니다. 여보, 이거 들고 위에 갔다 올게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302호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위층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죄송한 마음에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럴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위층 엄마가 떡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남자아이가 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말숙은 아이를 보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얘야, 그동안 힘들었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착하네. 할머니가 미안해. 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위층 엄마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가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엄마가 웃는다고. 말숙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밤 11시, 말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잘 잘 수 있겠어? 네. 이제 괜찮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30분, 11시 45분, 11시 50분. 조용했습니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 안의 소리가 없으니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예민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배관 소리를 사람 발소리로 착각하다니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참. 새벽 2시, 말숙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숙은 복도에서 위층 엄마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좋아요. 소리 안 들려요. 다행이다. 저희도 마음 편해요.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위층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배웠어요. 뭐요? 이웃이 뭔지, 서로 이해하는 게 뭔지. 말숙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숙은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이런저런. 무슨? 말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은 진짜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랬어요. 위층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문제는 배관이었지. 맞아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사람을 탓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말숙은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뭘? 진짜 문제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남편이 말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밤 11시. 말숙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쿵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숙은 웃었습니다. 위층 애가 화장실 가나 보네. 이번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구나. 말숙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잘 자, 위층.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오해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들리는 것만 믿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들리지 않는 곳에. 말숙은 배관 소리를 위층 아이 소리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용기 내어 사과해야 한다. 이웃과의 갈등, 작은 소음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숙 할머니처럼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오해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달았을 때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고향말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향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